하지만 내용은 전혀 다른 두 개의 신문 기사를 비교합니다. 오늘 주제는 수능 개편안입니다. 자, 저희가 두 개의 신문 기사, 한겨레 신문과 경향신문 두 개를 비교했습니다. 먼저 보겠습니다. 대입 전형 큰 그림 없이 성급한 개편, 학생들 부담만 늘었다. 자, 개편을 했는데 성급하다. 학생들만 힘들어졌다. 이렇게 됐습니다. 내용을 보면 교육부 고교교육 넷이라 말했지만 통합사회과학 신설 입시 과목만 늘려놨다. 불신 많은 학생부 전형 확대 등 수능 영향력이 축소되면서 오히려 학종만 비중이 커졌다. 그래서 오히려 더 학생들이 부담이 늘어났다. 이렇게 약간 비판적인 기사를 다뤘습니다. 자, 경향신문 기사는 어떻나 보겠습니다. 전면 절대평가 반대 여론의 눈치를 봤다. 교육 공약 1호 후퇴하나. 자, 여기는 너무 성급했다 그렇지만 여기는 왜 전면 실시는 안 했느냐. 수능 개편안의 골자는 7개 과목 중에서 4개를 절대평가를 한다는 거거든요. 7개는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약을 왜 안 지키고 4개로 축소했냐. 반대로 눈치 봤다. 그래서 후퇴라는 표현을 썼군요. 내용을 보면 대학 수학능력시험에서 1급 과목만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개편안에 무게를 둔 시안이다. 굉장히 혹평을 해놨습니다. 자, 윤영호 교수님. 네. 이 수능 개편안 어제 굉장히 큰 뉴스였는데 똑같은 내용인데 평가가 여기는 성급하고 학생만 힘들어졌다. 이쪽은 무슨 소리냐. 전면 실시 왜 안 했느냐. 후퇴했다. 아주 다르게 평가를 했습니다. 어느 쪽에 좀 더 공감이 가십니까? 네. 그 소위 1안, 2안 혹은 A안, B안이라고 얘기할 적에 예. 그 하나가 절대 우위를 할까 최선일 수 있고 다른 것이 차선인 경우도 있지만 예. 지금 이러한 교육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느 것이 정답이다 하고 얘기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저는 이제 우선 어떤 제도를 바꾸기 위해서 바꾸는 예. 그러한 우를 범하지는 않는 것이 기본이고요. 그러니까 바꿀 목적으로 바꿔야 된다. 그렇죠. 뭐가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뭐 정책도 달라져야 된다.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교육정책 한번 손질해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바로 국회가 예. 어떤 우리나라에서 이제 지금 보면 행정부 바로 뭐 제왕적이다 해갖고 견제나 하려고 하는데 그거보다는 능동적으로 오히려 국회에서 이러한 문제는 여야 진보 보수 다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서 공청회 같은 걸 열고 해갖고 말이죠. 예. 그쪽에서 갑안과 을안을 두 정도로 축약해서 행정부에 제시하면 행정부에서 그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한다든지 뭐 이런 것이 합리적이고 그다음에 후보 시절에 우리가 후보 개인이나 정당이 공약을 했을 때 그 후보 그 정당이 당선됐다 해서 모든 걸 그대로 다 해나가야 된다 하는 것은 또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이제 새로운 정책을 채택할 때는 좀 아주 확신이 있고 또 대부분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경우를 제외하면은 다시 한번 심의 기간도 거치고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성급했다라는 쪽에 방점을 두시는 것 같아요. 네. 맹정석 교수께서는 어느 기사에 공감이 가십니까? 이게 두 신문 다 뭐 한겨레, 경향신문 모두가 진보적 신문에서. 근데 논조가 좀 다릅니다. 약간 다르죠. 그런 내용을 뜯어보면 거의 뭐 유사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부담도 늘었고 눈치를 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저는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하잖아요. 사실은 뭐 저도 학교에서 강의를 합니다만은 이게 수요자 중심에서 이제 하는 이런 패턴이 아니라 공급자 중심으로 가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번 교육개혁의 핵심은 가계부채로 고통 겪고 있는 우리 서민들한테 사교육 비용을 줄이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키워내기 위해서는 상대보다는 절대라는 기준이 중요하다는 것을 던진 방점이 있어요. 그분이. 문제는 뭐냐고 하면은 이게 대학과 유사한 학점 평가를 한다거나 또 여기서 말씀하시는 학생부 전형 평가를 하게 되면은 이게 학교 선생님들이 주관적인 평가를 하게 돼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학은 수용을 해야 되고, 그죠? 또 대학이 그걸 수용하게 되면은 과연 이게 창의적인 인재일까? 또 반대로 이걸 긍정적으로 보게 되면은 오히려 절대평가를 하게 되면 개인의 탤런트라든가 다양한 것들을 검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이 하셨던 2003년도인가요? 예. 노무현 정부 때 예, 예. 서울대학교를 지역 할당제를 도입을 했어요. 전국적으로. 당시에는 소위 강남, 그게 바로 이제 소위 말해서 그 위장 취업 논란의 핵심은 강남 8학군의 예. 논란인데요. 이걸 없애기 위해서 당시에 일정한 비율을 농촌으로 예. 또 지방으로 돌리는 혁신적인 하나의 교육 혁신안을 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하나는 정부에서 서두르지 좀 말하면 좋겠다. 다시 예. 말씀드리면 국공립대학에는 이런 부분을 한번 적용해 보고 예, 예. 사립대학교에는 조금 더 유예를 했다가 내년 정도에 교육이라는 큰 틀에서 예, 예. 100년 큰 틀에서 어떤 이념적 문제를 최소화하고 진짜 전인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방점을 두고 한번 확고한 좀 더 실행안을 내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소종석 전 국장께서는 어느 기사에 좀 더 높은 점수를 주시겠습니까? 저는 한겨레 쪽에 이제 큰 그림 없이 성급한 개편. 좀 성급했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수능 개편안이 나오려면 큰 틀에서 먼저 이제 이른바 대입 전형 전반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이 나와주고 예. 그 속에서 수능 개편안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어떤 큰 그림 없이 이 수능 개편안이 성급하게 튀어나오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지금 네. 이제 특히 절대평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이 많은 것이 이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거 예,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학교 선생님들이 그런 걸 다 과연 할 수 있을까? 그 못하고 있는 것이 예, 현실입니다. 예, 지금 예.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그리고 어떤 경우는 이제 학생들이 오히려 선생님들이 너희들 원하는 걸 써와라 이런 경우도 많고 예, 예. 뭐 그렇기 때문에 과연 거기에 있어서의 공정한 그런 평가를 할 수 있느냐에 상당한 의구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전체적인 부분에서 과연 우리가 어떤 틀 자체를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좀 나와주고 그 속에서의 개편안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선호가 좀 바뀐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실상은 어떤 내용적인 효과는 거두지 못하면서 어떤 부담만 느는 그런 결과가 될 가능성이 좀 그런 위험성이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전혀 다른 두 개의 신문 기사를 비교합니다. 오늘 주제는 수능 개편안입니다. 자, 저희가 두 개의 신문 기사, 한겨레 신문과 경향신문 두 개를 비교했습니다. 먼저 보겠습니다. 대입 전형 큰 그림 없이 성급한 개편, 학생들 부담만 늘었다. 자, 개편을 했는데 성급하다. 학생들만 힘들어졌다. 이렇게 됐습니다. 내용을 보면 교육부 고교교육 넷이라 말했지만 통합사회과학 신설 입시 과목만 늘려놨다. 불신 많은 학생부 전형 확대 등 수능 영향력이 축소되면서 오히려 학종만 비중이 커졌다. 그래서 오히려 더 학생들이 부담이 늘어났다. 이렇게 약간 비판적인 기사를 다뤘습니다. 자, 경향신문 기사는 어떻나 보겠습니다. 전면 절대평가. 비안이라고 얘기할 적에 예. 그 하나가 절대 우위를 할까 최선일 수 있고 다른 것이 차선인 경우도 있지만 예. 지금 이러한 교육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느 것이 정답이다 하고 얘기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저는 이제 우선 어떤 제도를 바꾸기 위해서 바꾸는 예. 그러한 우를 범하지는 않는 것이 기본이고요. 그러니까 바꿀 목적으로 바꿔야 된다. 그렇죠. 뭐가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뭐 정책도 달라져야 된다.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그래야 교육 정책 될 한번 필요는- 손질해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바로 국회가 예. 어떤 우리나라에서 이제 지금 보면 행정부 바로 뭐 제왕적이다 해갖고 견제나 하려고 하는데 그거보다는 능동적으로 오히려 국회에서 이러한 문제는 여야 진보 보수 다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서 공청회 같은 걸 예, 열고 예. 해갖고 말이죠. 예. 그쪽에서 갑안과 을안을 두 정도로 축약해서 행정부에 제시하면 예. 행정부에서 그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한다든지 뭐 이런 것이 합리적이고 그다음에 후보 시절에 우리가 후보 개인이나 정당이 공약을 했을 때 그 예. 후보 그 정당이 당선됐다 해서 모든 걸 그대로 다 해나가야 된다 하는 것은 또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이제 새로운 정책을 채택할 때는 좀 아주 확신이 있고 또 대부분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경우를 제외하면은
다시 한번 심의 기간도 거치고 예.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성급했다라는 쪽에 방점을 두시는 것 같아요. 네. 맹정석 교수께서는 어느 기사에 공감이 가십니까? 이게 두 신문 다 뭐 한겨레, 경향신문 모두가 진보적 신문에서. 근데 논조가 좀 다릅니다. 약간 다르죠. 그런 내용을 뜯어보면 거의 뭐 유사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부담도 늘었고 눈치를 보고 있다. 예.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예. 저는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하잖아요. 예. 사실은 뭐 저도 학교에서 강의를 합니다만은 이게 수요자 중심에서 이제 하는 이런 패턴이 아니라 공급자 중심으로 가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예. 이번 교육개혁의 핵심은 가계부채로 고통 겪고 있는 우리 서민들한테 사교육 비용을 줄이고 예. 이런 부분을 통해서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키워내기 위해서는 상대보다는 절대라는 기준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던진 방점이 있어요. 예, 예. 그분이 문제는 뭐냐고 하면은 이게 대학과 유사한 학점 평가를 한다거나 또 여기서 말씀하시는 학생부 전형 평가를 하게 되면은 예. 이게 학교 선생님들이 주관적인 평가를 하게 돼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학은 수용을 해야 되고, 그죠? 또 대학이 그걸 수용하게 되면은 과연 이게 창의적인 인재일까? 또 반대로 이걸 긍정적으로 보게 되면은 오히려 절대 평가를 하게 되면 개인의 탤런트라든가 다양한 것들을 검사할 수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이 하셨다. 반대 여론의 눈치를 봤다. 교육 공약 1호 후퇴하나. 자, 여기는 너무 성급했다 그렇지만 여기는 왜 전면 실시는 안 했느냐. 수능 개편안의 골자는 7개 과목 중에서 4개를 절대 평가를 한다는 거거든요. 7개는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약을 왜 안 지키고 4개로 축소했냐. 반대로는 눈치 봤다. 그래서 후퇴라는 표현을 썼군요. 내용을 보면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서 7과목만 절대 평가로 전환하는 개편안에 무게를 둔 시안이다. 굉장히 혹평을 해놨습니다. 자, 윤영호 교수님. 네. 이 수능 개편안 어제 굉장히 큰 뉴스였는데 똑같은 내용인데 평가가 여기는 성급하고 학생만 힘들어졌다. 이쪽은 무슨 소리냐. 전면 실시 왜 안 했느냐. 후퇴했다. 아주 다르게 평가를 했습니다. 어느 쪽에 좀 더 공감이 가십니까? 네, 그 소위 이란, 이안 혹은 A